안녕하세요. 호태송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오고 날이 엄청 덥네요.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키우기, 분갈이 하는 거랑 어떨 때 하엽이 막 지는지, 제가 어떻게 하면 아스파라거스를 쪼꼬미에서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지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아스파라거스 나누스고요. 제가 일부러 분갈이를 안 하고 물을 살짝 말렸더니 보이시나요? 물을 말리면 이 나누스는 금방 갈변이 와요. 잎이 얇은 아스파라거스는 특히나 더 빨리빨리 물을 챙겨줘야지만 갈변 없이 풍성하게 자라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일부러 분갈이를 안 하고 거리대에 내놨던 방에다 키우던 애인데 데리고 오면서 며칠 소홀하게 했더니 이렇게 바로 하엽이 지면서 신엽이 올라옵니다. 흙 상태가 만졌을 때는 이 정도? 촉촉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친구한테는 이 상태가 촉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뿌리가 밖으로 나왔던 걸 제가 가위로 막 잘랐는데 그래서 지금 뿌리가 잘리면서 같이 하엽이 오는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스파라거스가 키우기가 쉬운 반면에 뿌리를 마구 난도질을 하면 잎이 많이 버려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너무 커서 나는 숯을 좀 칠 거다 하면 뿌리를 막 자르셔도 되는데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와서 크게 만들 때는 뿌리를 건들지 않고 흙만 다 털어내고 옮겨 심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대품으로 만드는 길 중에 하나예요. 저 오늘 이 친구를 분갈이 하면서 저는 아스파라거스를 어떻게 분갈이 하고 흙을 쓰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하엽지고 있는 잎을 다 잘라내고 분갈이를 할지 아니면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 하엽이 지는 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다 잘라냈지는 선택이에요. 저는 오늘 우선 이 상태로 그대로 분갈이를 해보고 이 친구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고 잘라낼게요. 보이시나요? 화분 모양 그대로 제가 여기를 커팅했다 그랬죠? 분갈이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좀 바빠서 분갈이를 해주기가 힘들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온 곳만 잘라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하엽도 지고 이렇게 하엽진 잎들은 가지를 잘라냈던 데들이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친구는 아직 그렇게 성체가 아니라서 알뿌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원래 아스파라거스는 알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엉킨 뿌리를 그대로 심으면 뿌리가 흙에 할착을 못해서 이거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짜잔 다이소 효자손입니다. 끝이 뭉툭해서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저거 1,000원이니까 갈퀴가 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최대한 풀어줄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기존 흙을 많이 털어내고요. 겉에 뿌리들은 하나하나 풀어준다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더라도 정석껏 뿌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겠다. 분갈이 몸살이 심하지 않은 식물의 경우에서의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아스파라거스는 그렇게 분갈이 몸살이 심하지 않아요.
흙을 진작에 갈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코코피트 위주의 흙이라서 뿌리가 약간 잔뿌리가 묻혀있는 것도 있고 거리 화분으로 가져온 거라서 그대로 키웠더니 아쉽게도 뿌리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안쪽이 조금 안쪽이 자람새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겉으로만 자라고. 아이고. 하원에서 가져오는 식물은 꼭 가져오시면 병충해가 없다면 바로 분갈이를 하시는 게 그 집 환경에 잘 맞고요. 키우시는 분도 내가 심어놓은 상토에 식물이 자라는 거라 언제 물을 줄지 이게 분갈이를 해서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물이 못 먹어서 안 좋은 건지 아무래도 제가 심어놓은 상태니까 더 잘 알죠. 그래서 식직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까지는 뿌리가 자랐고 여기 안에는 뿌리가 안 자라서 이만큼을 쳐서 평지를 만들어서 심어야 할 것 같거든요. 잎이 조금 손상되더라도 뿌리를 살리는 쪽으로 할게요. 안 그러면 여기 안에 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겉에서 다 막고 있어서 허공이 생기면 뿌리가 결국 자라지 못해서 어느 정도 제가 가위질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친구가 자랄 수 있게 뿌리 길이를 맞춰줄게요. 보시면 과습이 우려되는 거무튀튀한 뿌리가 있죠? 건강한 뿌리는 이렇게 하얀색이랍니다. 알뿌리가 없네요. 알뿌리가 있으면 분갈이 하기가 훨씬 힘들거든요. 이 정도만 털고 심어볼게요. 여기 뾰족뾰족한 거 안 예쁘니까 더 바짝 자를게요. 짜잔! 뿌리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전보다 잎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서 저는 과감하게 뿌리를 쳐냈어요. 근데 만약에 잎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라면 그냥 검게 변한 뿌리만 잘라내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자르면 잎을 많이 하엽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시고 싶으시고 잎을 풍성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뿌리는 조금만 무르거나 검게 변하거나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뿌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애들만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 친구를 행인으로 쓸 거라서 이게 약간 낮으면서 넓적한 화분을 골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위로 세촉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넓은 화분을 쓰는 게 입구 넓은 화분을 쓰는 게 아스파라거스 숯을 풍성하게 할 때 좋아요. 이렇게 계속 세잎이 나가도 자리를 넓은 영역이 있으니까 잘 자라줘요. 여기 토분에다가 물마름이 좋은 토분에다가 이렇게 안착해서 심어볼게요. 상토는 분갈이 용토에 펄라이트랑 산야초를 넣어서 물 빠진 비율이 한 7:3에서 6:4 정도 되고요. 비료는 지금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용토에 있는 비료로 한 3개월 정도 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한 3개월은 그냥 물만 주고요.
이렇게 뿌리를 많이 잘랐을 때는 뿌리가 많이 없어진 상태라서 영양제를 많이 줘도 뿌리 내야 되는데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힘든 거죠. 그럴 때는 조율이 필요하답니다. 요. 자, 깔망 화분 밑에 깔고요. 흙을, 저는 따로 이 7:3, 6:4 비율로 하고 토분을 쓰면 굳이 배수충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창문을 계속 열어두고 서큘도 돌리고 실링팬도 돌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속 거의 환기 수준으로 베란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환기가 되고 있는 공간이라서 물마름이 빨라요. 그래서 굳이 배수충을 안 하고 저는 심습니다. 배수충을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를 사실 저는 잘 못 느끼고 키워서 거진 배수충을 안 하고 그냥 키워요. 아슬아슬합니다, 높이가. 흙을 조금 빼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 데까지는 흙을 다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를 가늠을 하고 모양을 상상하면서 수영을 생각하고 흙을 넣어줍니다. 항상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흙과 흙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잘 넣어주고요. 손가락이 버거우시면 원래 있던 흙보다 제 흙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잘 자랄 거예요. 요즘 다른 데 가서 하원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작은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축제에서 있는 거 판매하는 걸 봤는데 저는 원래 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작은 거에 자꾸 눈이 가네요. 좀 얘는 조금 너무 크지 않게, 나눗수는 너무 크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뿌리도 과감히 쳤고 화분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걸 해줬어요. 아스파라거스를 빨리 대품으로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뿌리보다 화분을 한 1.5배, 2배 정도 크게 쓰는 거고요. 5대5. 5대5까지 물 빠지면 엄청 좋게 하시면 많은 양의 흙이 금방금방 마르니까 성장이 빨라요. 물을 많이 먹고 뿌리가 활발히 자라고 뿌리를 제지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잎도 빨리빨리 나오고 크게 자란답니다. 요거 식재하고 저희 집 아스파라거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식물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좀 시끄럽지만 이렇게 쿵쿵거리는 건 흙을 다지는 거랍니다. 요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스파라거스 요거 편집하고 2탄으로는 가죽 DIY로 행인거리 만드는 거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를 그렇게 걸어서 키울 거거든요. 우선 분갈이 먼저 하고 그 사이에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1편, 2편 모두 다 봐주세요. 분갈이는 끝났고요. 이거는 한 조금 있다가
제가 물을 줄 거예요. 물구멍까지 물이 완전히 빠질 정도로 한 두세 번 정도 주고요. 잎도 한번 뿌려서 세척을 할게요. 우리 새순. 나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이 엄청 얇죠. 물을 머금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정도 사이즈는 알뿌리가 발달하지 않아서 물을 또 뿌리에서도 저장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물을 자주 챙겨주셔야 돼요.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고 또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제때 못 챙겨주면 바로 하엽이 져요. 키우기는 쉬운데 이렇게 떡잎 지는 게 싫으시면 물만 진짜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한 햇빛에서는 잎이 타들어가니까요. 창가 앞자리, 햇빛이 잘 되지만 내려쬐는 곳은 아닌 곳, 그 직사광선이 아닌 곳에서 두고 키우시면 되고요. 통풍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요. 이게 하늘하늘 거리면 되게 예쁜데 모양상으로도 예쁘지만 이 친구가 바람이 잘 통해야지만 또 새잎이 쭉쭉쭉쭉 나오고 물도 짝짝짝짝 빨아먹고 딱히 병충해는 없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병충해가 있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 3년? 나 이렇게 키우는데 3년 동안 얘네는 병충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식물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아스파라거스 키우시면 돼요. 바람만 잘 되게 해주면 물만 제때 그냥 코뜩 말랐네? 하물이 좀 가봤네? 이때 물 주시면 아주 잘 큽니다. 그리고 플랜테리어가 엄청 좋아요. 저희는 거실에 있다가 지금 저희 고양이가 하도 물어 뜯으려고 그래가지고 고양이는 이거 풀을 먹으면 토해버리거든요. 몸에 안 좋아서 급하게 다시 온실로 왔어요. 여기는 제가 베란다지만 나름 온실이라 생각하고 케어하고 있습니다. 나누스는 그렇게 물 마르지 않게 겉흙 마르면 바로 물 주기, 통풍 잘 되기. 월동은 안 돼요. 영상 그래도 한 10도 정도는 꾸준히 돼야 돼서 겨울에 밖에 내놓으시거나 베란다 온도 막 떨어지는 데다 그냥 두면 뿌리가 얼어서 잎을 다 버려요. 냉해 입으니까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주세요. 그럼 전 정리하고 다른 식물 소개하러 갈게요. 잠시만요. 아스파라거스 스프링게리라고 해요. 이렇게 잎이 늘어지는 모습이 엄청 예쁘고요. 보시면 이렇게 얇은 잎들이 촘촘히 나와서 숱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행인으로 걸면 예쁜데 저희는 걸 공간이 없어서. 보실까요? 아스파라거스 꽃입니다. 화면이 잘 안 잡히네요. 엄청 작죠? 제 식이 안 잡히지? 잡아라. 핸드폰이 얘를 못 잡네요. 이렇게 작은데 향기는 엄청 진해요. 달달한 바닐라 향이 나고요. 꽃이 필 때 전체적으로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기 피고 저 끝에 보이나요? 또 다른 줄기에서 또 피고 이게 산발적으로 꽃이 피는 애고요. 제가 키우는 아스파라거스 중에 빛을 가장 좋아해요. 빛을 볼 때와 못 볼 때 이 새순 나오는 촉이 달라요. 지금 저쪽 트롤리 자리에서 키울 때는 새순이 간간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창가 앞쪽 바로 앞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새순이 막 3개, 4개 동시에 나오고요. 꽃도 다시 한번 피고 있어요.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해서 다 지었나 싶으면 또 다른 데서 꽃이 나와요. 햇빛을 많이 보는 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보시면 이 친구 지금 물 줘야 되는 때거든요. 화분이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을 심을 때는 저는 항상 바크와 난석 중간짜리 가벼운 거 섞어서
통기도 좋고 배수도 잘 되게 하고 창가 자리 쪽에 놓고 햇빛과 바람을 충분히 맞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2주에 한 번 정도 물비료를 주거든요. 분갈이를 몇 달에 한 번씩 할 수가 없으니까 비료로 충분히 영양 상태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저는 얘가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거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다른 아스파라거스는 꽃이 안 피는데 얘는 스프링길이 얘만 꽃인심이 후해요. 이렇게 창가에서 계속 자라고요. 잎은 이렇게 길게 들어진답니다. 여기 보시면 새순이 나오다가 바람이 너무 셌나 봐요. 말랐죠. 그래도 그 끝에 어디 갔지? 그 끝에 또 꽃이 핍니다. 바람과 물만 있으면 충분히 잘 자라고요. 오, 잠시만요. 바람이 너무 세게 든다. 이렇게 크게 키우고 싶으면 큰 화분을 쓰셔야지만 크게 자란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스프링길. 빛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아스파라거스 미리오클라투스예요. 한창 SNS에 엄청 핫하게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엄청 조그맸던 게 미친 가격으로 치솟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키우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처럼 백화가 많이 일어나죠. 백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제가 물을 자주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여기 보시면 흙이 빨리빨리 마르고요. 지금 이 상태가 어제 물을 준 상태예요. 근데도 지금 많이 건조해졌죠. 하루 이틀, 3일에 한 번씩 거의 물을 먹고 있어서 성장이 빨라요. 그래도 얘는 좀 느리게 성장하는 편이고요. 새 잎은 이렇게. 도대체 제 카메라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새 잎은 이렇게 나옵니다. 동글동글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솔잎처럼 솔잎 같은 잎을 내거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늘어지는 한쪽 방향으로 머리를 쓸어 넘긴 이 구조를 수영을 좋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보시면 햇빛 보는 쪽으로 숱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화분을 돌려 키우면 이게 산발적으로 자랄 거예요. 이렇게 빛을 한쪽 방향으로 키우면 이런 수영으로 키울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 나누스처럼 잎이 너무 얇아서 흙이 마르고 물을 주고 흙이 마르고 물을 주고 그거를 반복해야 돼요. 머금고 있는 물은 없고요. 분갈이를 해보면 저기 알뿌리가 있거든요. 알뿌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하고 있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물을 자주 챙겨주고요. 그렇다고 나누스처럼 물 주기를 하루 이틀 더 늦게 했다고 막 하엽이 지거나 갈변이 오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을 잘 챙겨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얘도 많이 좋아하고요. 스프링게리처럼 막 과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햇빛이 있는 자리에서 키울 때 새순 올라오는 속도가 다르니까 창가 앞쪽은 항상 식물한테 내어주세요. 제가 요거는 정말 작은 애 키웠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했는지. 지금 요 정도 사이즈로 계속 키우고 싶으면 뿌리를 잘라내고 이 화분에 계속 키우면 돼요. 더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스파라거스 팔카투스라는 식물이고요. 대형 나무 같은 느낌이 나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줄기가 유선형으로 이렇게 자라고요. 잎은 아카시아처럼
길쭉길쭉한 잎이거든요. 성장은 엄청 빨라요. 제가 키우는 아스파라거스 중에 제일 성장이 빨랐고요. 그만큼 잦은 분갈이를 해줘야 했던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크고 잎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빛이 다른 아스파라거스보다 적어도 실내 안에서 잘 자라고요.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자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재밌는 게 보시면 여기 잎과 잎 사이에 이 줄기가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새 잎이 또 나와요. 줄 보시나요? 저기 애벌레같이 생긴 거 안 잡히네요. 저게 새 잎이에요. 지금 기존 잎이 엄청 오래전에 굳었는데 거기서 또 새 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줄기가 엄청 풍성하게 자라는 멋이 있어요. 근데 거실에 이거 하나만 딱 두고 키웠는데 저희 고양이가 이 식물을 너무 씹어먹고 가지고 걱정이 돼서 갖고 들어왔어요. 아스파라거스는 독성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혹여나 잎 한 장, 잎 조그만 거 하나 정도 씹고 퇴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풀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그 식물을 계속 먹거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먹으면 아무리 독성이 없다 그래도 그 구토를 계속 하기 때문에 위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독성이 없다고 해도 고양이한테는 식물을 곁에 두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큰 화분은요, 물이 아무리 바람이 잘 들고 햇빛이 좀 된다 해도 그렇게 금방 마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화분 안에서 수분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어서 겉흙이 마르고 저는 한 이 정도까지 물이 마르면 이 화분을 들었을 때 무게가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있는 힘껏 다해 한 손으로 들어서 물을 주러 이렇게 베란다로 갖고 오고 그때마다 입샤워를 시켜줍니다. 병충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환기가 잘 되고 입샤워를 자주 해주면 웬만한 식물들은 다 병충해에 안 걸려요. 근데 얘네는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좀 요런 그러니까 잎이 뭉쳐있지 않고 하늘하늘한 애라서 그런지 벌레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 친구는 우리 집이 약간 좀 빛이 적은데 해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아스파라거스 팔카투스고요. 환기, 물 주는 것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갈이. 이 정도 크기로 키우고 싶으시면 뿌리가 자라서 화분이 좀 이제 옮길 때가 됐다 했을 때 바로 분갈이를 해주셔야지만 대형 식물로 쑥쑥 자라요.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 메이리. 여우꼬리를 닮아서 인기가 많은 아스파라거스죠. 대형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돼도 이렇게 잎이 늘어지는 애가 생겨요. 여기 지금 화분은 24 이태리토분인가요? 여기 심겨져 있고요. 숱이 많이 있죠? 메이리가 꿋꿋하게 쓰지 않는다고 빛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창가 맨 앞줄에 놔줘도 이게 늘어지더라고요. 물이 없을 때랑 빛이 부족할 때랑 둘 다 뭔가가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물이 이게 아무래도 숱이 많아가지고 물을 엄청 빨리 먹고요. 그냥 얘는 거의 겉흙이 말랐는가 싶다 할 때 그냥 물을 줘버려요. 그만큼 물을 좋아해서 물을 줘야 합니다. 저희 집 야옹이가 또 출범했습니다. 야옹이씨! 야옹이씨! 어떻게 늘어지셨어요? 네. 휴, 야옹이가 갔습니다. 이렇게 창가 제일 앞자리에 놔줘도 햇빛이 많이 드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늘어지는 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이쪽 베란다로 옮기면서 이쪽으로 빛이 드는 자리로, 직광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빛이 많이 드는 자리로 갖다 놨어요. 이 친구도 보시면 이렇게 새잎이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빵질하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농장에 있는 애처럼 꼿꼿하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처지는 잎을 잘라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좀 영양분을 쭉쭉 먹고 자라지 않을까.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온도, 습도, 영양 상태, 햇빛, 이게 모든 게 잘 맞아야 꼿꼿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늘어지는 잎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키우려면 물을 잘 주고 햇빛 잘 보게 해주고요. 통풍 잘 되고. 기본적으로 아스파라거스는요, 물을 잘 챙겨주고 통풍이 잘 드는 자리에만 갖다 놓으면 그렇게 사람 손을 타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크는 식물이에요. 대신 성장이 빨라요. 잎이 막 미친 듯이 나온다 이건 아니고요. 뿌리가 잎보다 뿌리의 성장이 빨라서 화분을 자주 갈아줘야 되고요. 대신에 큰 식물, 나는 집에 식물 몇 개만 딱 두고 크게 포스 있게 키우고 싶어 하면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작은 거를 사와서 한 반년이면 중품을 만들고요. 1년이면 초대품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키우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키우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식물을 키우고 싶을 때는 아스파라거스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분갈이한 아스파라거스 나누스 물도 주고요. 예쁘게 행행운으로 만드는 것도 같이 영상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키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또는 나는 이렇게 키우니까 잘 자라던데 한다면 그것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댓글로도 정보를 같이 얻어서 모두 즐겁게 식물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또 비가 오면 날씨가 우중충해지는데 초록초록한 요 초록이들이랑 함께 행복한 가드닝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언제나 즐겁게, 언제나 맑은 그런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탄 애긴거리 만드는 거 꼭 같이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